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장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양시장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모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는 반발 매수세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주가 자체는 소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 넘게 오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삼성전자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대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많이 매수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의 기대 심리가 작용이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는 삼성 SDI를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이번에 정유주를 중심으로 많이 담았는데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보시면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 쪽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SKC 쪽으로도 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카카오 그룹주를 많이 팔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13% 넘게 밀리면서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카카오뱅크는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대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한다는 점까지 리스크로 작용되면서 외국인이 발을 빼냈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포스코케미칼, SKC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있는데요. 기관은 SKC를 담았지만 외국인은 매도했다는 점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화솔루션 쪽에서도 외국인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이번에 성장주 중심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카카오와 네이버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밑으로 한국항공우주 쪽에서도 기관의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난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는 기관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에 유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은 지난달 27일 1,579억 원 규모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요. 이 카카오페이 증권의 주요 주주 중에서 카카오페이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발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여기에 상장 1년을 맞아서 그동안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이 카카오페이 주식 일부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겹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연속이 3거래일 연속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알테오젠을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시끄러운 종목인데 최근에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회사 쪽에서는 지금 해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슈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데요.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기대감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장에서 상한가를 달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밑으로 파라다이스 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입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매도한 종목 살펴보시면 외국에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폐배터리 쪽에서도 수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LNF, 성일하이텍, 세비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바이오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은 모델솔루션, 이노룰스를 팔았는데요. 이 모델솔루션과 이노룰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인데요. 여기서 좀 반응이 살짝 엇갈렸습니다. 모델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노룰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기관은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모두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요. 밑으로 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 통해서도 기관은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같은 이런 성장주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양지사가 있습니다. 양지사가 품절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7월 18일부터 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양지사가 품절주로 꼽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양지사가 품절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그만큼 주가가 빨리 오르는 만큼 하락세도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일본 관광객 증가 예상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쪽에서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파라다이스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낸 겁니다. 일본의 입출국이 완전히 정상화된 데다가 또 이번에 PCR 검사 규제 등이 폐지가 되면서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에 들어 일본의 VIP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일본 쪽에서 개인 여행자 입국 허용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파라다이스 쪽으로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이 됐는데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IMF 쪽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세계 금융 안정 분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업데이트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금리 인상 이 세 가지가 주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하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쪽에서는 이제 개인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체 여행자만 입국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인 여행자까지 허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여행주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